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네. 천정은 시작은 4세기 고대 우주관으로 시작을 해요. 천문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까는 그 두 가지인데 그냥 하나, 큰 하나. 그러니까 읽고 해서 한 글자 한 글자 가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어른 스타일로 하는 거 두 번째. 그러니까 애들 스타일로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 스타일로 맥락을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네. 그럼 이제 애들 스타일로 서당식으로 한번 읽어보죠. 네. 하늘 전다지 거무연 누루와 이부집주 넓은 홍 거칠마. 보통 이렇게 8자를 읽어요. 그래서 8자씩을 해석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짝으로 나가기 때문에. 넉자, 넉자. 그러니까 이렇게 8자씩 읽기로 해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그냥 한천 땅지 거물현 누르황 누런황 집우 집주 이걸 다 집이라는 뜻으로 썼다는 거죠. 넓은 홍 거칠 황. 근데 이거를 이제 맥락을 갖춰서 어른식으로 읽어볼까요? 천지현황 우주홍황 천지현황 우주홍황 이렇게 네, 이렇게 내가 따라가요? 선창하고 따라하고 그것도 네. 좋네. 네. 그렇게.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는 여긴 집으로 됐지만 우리 그때 배웠던 거는 공간우예요. 넓은 공간은 넓고 시간은 시간주예요. 그러니까 맥락 어른식으로 선비식으로 이해하려면 공간하고 시간으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면 안 되죠, 절대로. 그래서 공간은 넓고 시간은 아득하다. 그래서 거칠다라기보다 아득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어른식으로 하면 우리가 해석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씩 전부 의미가 있어요. 한자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고 공간은 넓고 광활하죠. 시간은 아득하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씩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두 글자를 하나의 의미로 하기도 해요. 천지, 우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천지는 어둡고 밝고 한 거예요. 현황. 그 다음에 우주는 넓고도 아득하고 거칠고 아득한 거.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씩 봐도 되고 두 글자를 엮어서 봐도 돼요. 천지를 세상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원래는 한 글자 한 글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대꾸라 그럴까요? 짝이 잘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천문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태양계로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애들식으로 한번 내가 이것도 선창을 할 테니까 나중에 후수를 하세요. 날일 달월 찰영 기울주 날일 달월 철 이 곡은 8자 읽으셨어요? 네, 8자 읽을까요? 이건 좀 이제 흔히 들어서 내가 그냥 후수 멈췄는데 8자씩 갑시다. 네. 그러니까 날일 달월 찰영 기울주 별진 잘수 벌열 백불장 날일 달월 찰영 찰영 기울주 별진 잘수 벌릴 백불장. 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날일 달월 가득 찰 영 기울주 그 다음에 별진 잘숙이 나왔고 벌열 백불장 이 뜻이 다 있긴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면. 근데 이렇게 놓으면 그냥 동글동글 자기들끼리 돌아가요. 구슬처럼. 근데 이거를 목걸이를 만들어야 되죠. 어른식으로 일월영추 진수결당 일월영축 진수열장. 네 그렇게 하면요 일은 해는 가득 차고 달은 기울어요. 근데 사실은 해와 달이 다 차고 기울긴 하죠. 그건 이제 두 번째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애들하고 확연히 다른 거는 별진, 단순히 별진이 아니라 12진이에요. 12진, 12개의 별진이라는 뜻이에요. 12진 진이고 잘숙이 아니고 28숙 숙이에요.
그러니까 12진과 28개의 별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12진은 뭘 말하느냐? 황도를 12로 나누어서 하나씩 있는 별이에요. 황도는 우리 배웠죠? 태양이 태양이 가는 길이에요.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는데 그 황도를 12개로 시계처럼 나누는 거야. 그럼 별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12진이라고 해요. 이 별 이름을 일일이 내가 다 기억을 못하죠. 이거 제대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알겠죠. 이 18숙은 지구에서 봤을 때 동서남북에 각각 7개씩 있는 별. 그래서 동서남북 네 군데에 7개씩 있으니까 4, 7에 28숙이에요. 지구에서 각각 지성분들은 어디든 간에 해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7개의 별들을 본 거죠. 그래서 28숙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28숙은 내가 12진도 기억을 못하는데 당연히 28숙 못하죠. 근데 여기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북쪽에 있는 별에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북쪽. 우리가 동서남북이잖아. 남쪽에 있는 별 중에 사수자리가 있어요. 왜 이걸 기억을 하느냐면 큰 곰자, 그거는 이제 칠성별이라는 의미에서도 기억을 하고 내 별자리가 사수자리예요. 그래서 남쪽 별 중에 하나는 기억을 하죠. 사수. 그래서 이 두개 분다 시원하다는 소리예요. 어딜까? 그거를 아예 걷어버리세요. 거기는 해 좋아하지만 우리 되게 맞아. 어떻게 쳐다보는 달팔. 그 12진하고 28숙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미 4세기 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2진이 벌려있고 28숙이 뻗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베풀어져 있다. 그러니까 벌릴 뻗을장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12진과 28숙이 벌려져 있어요. 이거는 은하계죠. 거의 이제. 태양계에 우리가 1월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12진과 28숙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은하계죠. 은하계죠. 북극성에서부터 사수자리까지. 그러니까 이미 태양계 은하계가 나와요. 12진이면은 그러면 12황공, 그거하고 연관이 그 될 수 황금- 있어요. 12 별자리, 12별자리. 모릅니다. 12궁. 유튜브 찾아보거나 뭐 구글을 찾아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12진의 이름까지 쫙 나와요. 황도는 요즘 나오는 복숭아. 복숭아 먹고 싶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구로 내려올까요? 지구로. 그럼 이제 에덴식으로. 달하놀래 겨울석갈와 가을주 거둘주 겨울동 감출장 잘한 올래 더울석 갈왕 가을추 거들수 겨울동 감출장. 네, 읽기는 신나게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몰라. 그냥 그거에 따라서 막 쓰면 돼. 쓰고 외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느 식으로 해야 정리가 되는 거죠. 할래서 왕주 수동장 할래서 왕추 수동장. 네. 하는 여기서 추위라는 명사를 봐야죠. 추위가 오면 더위가 가죠. 그게 이제 사계절이 지구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죠. 봄, 여름, 가을죠. 그래서 가을 추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는 저장해요. 감춘다는 뜻이 아니고 저장하는 거죠. 갈무리하는 거죠. 여기서 딱딱 보면 앙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문자가. 그러니까 아까 진숙 10장에서 끝났고 할래서왕 추수동장 이렇게 해서 앙으로 가는데 하나하나가 한하고 추, 레하고 그러니까 이거 세로로 봐도 대꾸가 있어요. 한하고 서 있고 레하고 왕이 있죠. 가로로 보면 한하고 추, 그다음에 레하고 수 이렇게 해서 또 대꾸가 돼요. 짝을 이루고 있어요. 멋들어서. 그래서 추위가 오면 더위가 가고 가을에는 가을거지 하잖아요. 거두고 겨울에는 저장한다. 갈무리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지구 위의 상황으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역법이 나와요. 네. 날짜 계산하고
해와 달 이런 거 계산하는 네. 역법이에요. 이훈남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줌으로. 아,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역법을 이제 주로 이때 사색이는 태음역을 썼어요. 음양하고 태음역.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것도 아주 재미나요. 근데 이제 애들식으로 먼저 볼까요? 윤달윤 나물여 이룰성해세 법률 법칙력 고를 조변양 윤달윤 남을여 이율성해세 법축률 법여 고를조변양. 예, 여기서부터 너무 흔들려요. 왜냐하면 이게 딱딱 안 맞춰. 그냥 이렇게 저절로 자기들끼리 따로 놀아요. 애들식이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읽어볼까요? 윤여성세 율여조야 윤여성세 율여조양. 네. 이것도 보면요. 윤은 윤달윤 맞아요. 근데 여는 나머지 여예요. 윤달하고 그 나머지 달. 윤달 하나 있죠. 윤달은 보통 우리가 태음역으로 달을 중심으로 한 달력 역법으로는 3년 몇 개월 만에 한 번 와요. 윤삼월, 뭐 윤사월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윤달 한 달하고 나머지 달들을 가지고 성은 이룰 성자이기도 하지만 조절할 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조절해. 해를 조절해요. 해를 이렇게 맞추죠. 그러니까 윤달과 그 나머지 달로 해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율하고 여가 나오는데 이 율은 육률하고 여는 육여예요. 근데 율하고 여는 김지하의 율려사상도 있지만 옛날부터 그 우리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려사상은 기본적인 거는 악기에서 유래해요. 율은 필이에요. 필이 쪽. 이렇게 관악기. 여는 이 현악기. 비파, 검은고, 가야금 이런 쪽이에요. 근데 6개가 있다 그래서 육률, 육녀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육률 필이는 육양이라고 돼요. 양악기. 음양으로 따지면 양악기예요. 육률 그다음에 육음 이거는 음악기죠. 그러니까 6개의 음악기. 그러면 이 육률과 육여가 뭘 의미하느냐? 그냥 달이에요. 달. 12달. 12달 우리가 주먹을 쥐어 봅시다. 옛날에 우리 주먹 쥐고 음양달 따졌잖아요. 1은 꼭대기니까 양. 1월. 2월은 골짜기니까 음이죠. 3월. 네. 4월. 4월은 음이죠. 5월. 6월 내려갔다. 7월, 8월. 7, 8은 둘 다 양이에요. 9, 10, 11, 12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6개의 양의 달과 6개의 음의 달이 있어요. 그쵸? 그거를 율려로 표현한 거예요. 육률과 율려로 양을 조절한다. 근데 양이 갑자기 나왔다. 음양의 달을 조절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거 한 절만에 거기다 다 담았어요. 음양의 달을 음양, 6달, 양 6달을 조절한다. 아까 해는 해는 어떻게 조절했죠? 윤달하고 그 나머지 달로 조절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는 음양의 달을 육률과 율려로 골랐다 이거죠. 고를 조자는 조절하다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주하고 성은 비슷한 거예요. 윤여, 율려 이것도 이렇게 있고 새하고 양이죠. 이거는 하나는 해고 하나는 달이에요. 음양의 달을 말해요. 이 안에 다 거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깊은 뜻이 아주 딱딱 맞아떨어지게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딱 끊어봐요. 갑자기 뭐 법률이 나왔다, 법칙여가 나왔다가 웬일이에요, 이게. 그럼 이거는 전혀 맥락상 이해를 못하는 그냥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애들은. 또 어른들도 이해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연결을 안 시키면 못하고 나가. 자, 여기서 역법을 간단히 소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나 지상에서의 어떤 그런 날씨,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재미나죠? 잠깐만요. 네. 그 문서, 후남쌤 문서 공유하는 거 보고 계신가요?
문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거 화면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꺼놓으셔서. 아, 그래요? 네. 예. 네, 구름은 오늘 등 이를 지비우 이슬로 매주별 하위 서리상 구름은 오를등 이룰치 비우 이슬로 매즈결 할위 서리상. 네,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 상태는. 그러면 이제 또 그리고 운릉시우로 결위상 운등치우로 결위상. 그러니까 운하고 로가 운은 올라가서 비가 되고 이런 말이에요. 비에 이르고라 이제 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슬은 맺혀서 허리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치나 위나 전부 된다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become. 그러니까 구름은 올라가서 그 이제 비가 되고 이슬은 맺혀서 허리가 됩니다.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죠. 운로, 등결, 치위, 우상. 기가 막히게 맞춰요. 아주 리드미컬해요. 그리고 뜻도 당연히 들어맞죠. 기상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로 내려가면 돼.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에서 지하로 광물의 세계로 들어가요. 세금날생 빛날려 물수 구스록 날줄 내본 내강 세금날생 빛날려 물수 구스록 날출 매공매강. 네, 매는 산다는 뜻이죠. 옛날에 매라고 해서 맷비둘기라고 하잖아요. 산비둘기. 근데 이거는 그렇고 뭐 빛날려 물수 그런데 여기서는 이 여수라는 지명이고 곤강이라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식으로 금생여수 옥줄곤강 금생여수 옥출곤강. 그렇죠. 그러니까 금은 아니 그러니까 쇠는 여수에서 나고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구슬은 곤강에서 난다. 근데 주로 난다라는 뜻이겠죠. 뭐 여기만 나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서 나는 게 유명하다. 이제 그게 나중에 연결이 되지만 그래서 쇠는 쇠하고 여기 그 옥, 그러니까 구슬, 생, 출, 그 다음에 여수, 곤강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명, 지명, 그 다음에 광물, 광물, 그 다음에 동사, 동사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다 이거죠. 근데 여수는 어디냐 하면은 절강성에 있어요. 양자강 하류, 절강성에 상해가 있는 동네가 절강성이에요. 항주. 상해는 강서성 쪽에 있는 네. 항주가 네. 지상의 낙원이란 뜻. 네, 항주 맞아요. 맞아. 서호 항주. 그 다음에 곤강은 바로 그 강소성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자문에 나오는 지명은 거의 내가 보기에는 5분의 4 이상이 이 동안 쪽이에요. 북동안, 이 동이쪽에 이쪽이에요. 전부 다. 양자강 하류, 황하강 하류, 하북 하남, 뭐 호북, 그 다음에 절강, 강서 이런 데. 요즘에 말하면 남경이나 닝보나 상해 뭐 이런 쪽 남쪽은 북쪽은 이제 천진, 웨이하이 뭐 이런 쪽이 많죠. 닝보는 강소성 쪽이고 아무튼 금은 이제 여수에서 주로 났고 구슬은 곤강에서 났고 이게 이제 지하의 어떤 광물 자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금속 이런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는지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하기 전에 역시 또 한 글자 한 글자씩 볼까요? 달검 이르고 긁어 대골월 구슬주 일거를 진 감야빛광 달검 이름호 긁어 대궐궐 구슬주 일컬을 진 감야빛광. 어쨌든 그렇게 읽고 쓰면 돼요. 이제 이거를 제대로 한번 할까요? 거무 거벌 주징야광
허허거월주칭야광. 네. 검이 나왔는데 원래 이 검은 긴 칼을 말해요. 그냥 검이라고 하면 돼요. 검, 긴 칼. 검은 그다음에 이름 났다. 거월검. 이게 이제 고유명사예요. 칼 이름이에요. 옛날 조나라 때 유명했던 칼 이름이 거월이에요. 거월검. 근데 이거는 따로따로 볼 수가 없죠. 크고 뭐 대궐이가 뭐 같지도 않아. 그다음에 구슬은 야광주가 유명했어요. 야광주를 아주 쳐줬어요. 일컬었어요. 야광주는 그 저 초나라의 유명한 그 구슬이었다. 아주 알려진 유명한 초나라. 그다음에 이 거거에 검은 조나라라는 이게 전부 다 춘추 시대의 그 검과 주예요. 야광주는 밤에도 이렇게 꼭 우리가 야광이 여기서부터 유래했을 수도 있어요. 야광이라는 게 밤에도 빛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광주, 거월검. 그냥 불 좀 켜야 될 것 같아요. 켤게요. 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구슬주는 제 이름에 있는 진짜? 아까 좀 전에 나온 금자는 제 성이고. 나도 그래서 밤낮으로 빛나시는군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미 이때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춘추 시대 이런 그 야금술이라든가 세공술이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게 우리가 옛날 뭐 사세기 뭐라 해야 절대 아니에요. 지금 요즘 평범한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고 봐요. 자연에 대해서. 그렇죠. 모든 기술 이런 거. 그 거벌검이 나오고 야광주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식물의 세계로 갑니다. 식물의 세계. 읽어볼까요? 과실과 법해진 오얀 능금나무네 나물채 무거울 중 벼작의 생강강 과실과 불개지 오얀니 능금나무네 나물채 무거울 중 겨자개 생강강. 네. 이것도 보면 이제 제대로 한번 읽어보면 더 확실하니까 제대로 읽읍시다. 화진이나 체중계강 화진이네 체중계강. 네, 여기서 아까 과실은 과일이고요. 보배, 진, 오얏은 자두라고 그때 그랬죠? 네. 자두. 오이가 아니고? 자두예요. 자두. 오늘도 내가 자두 먹었는데 요즘 대만 왕자두가 진짜 맛있잖아요. 포모사다. 진짜 맛있어요. 포모사. 그래도 색깔이 약간 새콤달콤. 네. 맞아요. 그게 오얏은 자두고요. 능금나무는 이거 사과예요. 사과. 원래 능금 아가씨 뽑잖아요. 사과 나는 데서. 사과. 오야시 나는 것. 오이인 줄 알았어. 전혀 아니에요. 오얏이 자두입니다. 아, 진짜로 오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이게 왜 근데 식당에 그 오얏나무 밑에서는 오얏나무에서 가끈을 오얏나무 밑에서인가 그게? 자두나무도 많아요. 자두일 거예요. 오이나무 밑에서는 오이도 이렇게 그래, 근데 어쨌든 그래도 오얏은 나무라고 자두예요. 하진 않지. 네, 그치. 응. 오얏나무 자두나무. 그래요. 이 과일은 자두하고 사과를 진귀하게 여기고 이 말이에요. 후배롭게 여기고 이거는 동사예요. 지는. 그 다음에 채소. 나물은 채소죠. 채소는 겨자하고 생강을 중시하는. 됐어요. 오늘도 나는 생강을 먹었지만 그래도 나는 천자문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두하고 생강을 즐겨. 사과를 좋아해요. 네. 저도 그래서 자두나무를 심어보려고요. 좋아요, 아주. 그래서 과하고 채, 진, 중, 리, 개, 내, 강. 이게 짝짝짝짝 맞죠? 그죠? 그러니까 과일, 채소. 이렇게. 옛날 사람들도 이거를 되게 그러니까 중시했다. 네. 고배롭게 여기고 중시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지상, 뭐 지하, 뭐 이런 식물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수하고 담수, 조류, 어류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닷물, 민물, 그 다음에 공주,
바다 스톡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럼 읽어볼까요? 바다 해짤 한물 하맑을 덕 비늘린 참길잠 깊우 날개상 바다 해짤 한물 하맑을 담 비눌린 잠길잠 깊우 날개상. 네, 이렇게 읽으면 바다 해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물하 갑자기 왜 물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강물이에요. 강물하. 그렇죠. 바닷물 강물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해함 하담 닌잠 우상 해함 하담 민잠 우상. 네, 이렇게 보면 바닷물은 짜고 강물은 슴슴하다 이거죠. 담백하다. 그죠? 뭐 특별히 짜지 않잖아요. 슴슴하다, 담백하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비늘이라는 비늘 달린 것. 비늘 달린 것은 물에 잠기죠. 그 다음에 깃 달린 것. 을 날아가요. 날아올라요. 날아올린 상이에요. 이거는 동사로 봐야 돼요. 날개라는 명사로 볼 수가 없죠. 맥락상. 그렇지 네, 않아요. 네, 네. 맥락을 이해해야 되면 날개가 아니라 날아오르려. 그런 애가 바닷물은 짜고 강물은 슴슴한. 비늘 달린 건 물에 잠기고 깃 달린 건 날아오른다. 너무 당연하죠. 내용상은 굉장히 아동스러워요, 이거는. 그런데 딱딱 그게 음악적으로 되게 리듬컬하게 떠났죠. 태, 린, 함, 운. 그러니까 태, 하, 함, 담, 린, 잠, 우, 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탁 맞추죠. 어류와 조류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되게 이제 무생물과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고 이제부터는 신과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화가 이제 들어가는 신화. 이제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용용, 스승, 사, 불화, 임금제, 세조, 벼슬관, 사람인, 임금화, 용용 스승사 불화 임금제 대조 벼슬관 사람인 임금황. 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떨어뜨려 놓으면은 뭐 제도 임금이고 황도 임금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용사, 화제, 주관, 인황 이렇게 네 신의 존재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유명사로 봐야 돼요. 각각. 그러니까 네 개가 나오죠? 그럼 읽어볼까요? 용사, 화제, 조관, 인황 용사화대 조관 인황. 네. 여기 네 명의 신이자 인간이고 그리고 동물이고 무생물인 존재들이 나와. 여기가 통통 말하자면 통속되어 있다랄까 융합되어 있는 존재들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일단 용사를 보면 용사는 복희라는 얘기 알죠? 여기에 뭐냐면 삼황오제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황하고 제는 격이 달라요. 황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제. 근데 여기서는 황이 인황의 뒤에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이게 격이 높은데 제보다 뒤에 나왔느냐? 운자를 맞추려고 한 거예요. 앙이라는 운자를 맞추려고 뒤로 보는 거예요. 근데 순서로 따지면 황이 더 높아요. 삼황. 삼황이 있고 난 다음에 오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아까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용사를 보면 용사는 복희이고 용왕이에요. 우리가 용왕신으로 알고 있는 물의 신이에요. 용신은 물의 신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사람 상반신에 뱀 하반신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이죠. 반신 반신. 그리고 물의 신이죠. 그러니까 4대 중에 지수 화풍의 수신이죠. 그게 용사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이자 인간이자 동물이자 그다음에 무생물이죠. 물, 네, 신이죠. 그게 바로 용사이고요. 화재는 화재는 신농이라고 들어봤어요. 신농. 네, 신농을 화재라고 하는데 이거는 불의 신이에요. 근데
상반신이 소, 하반신은 사람. 그래서 역시나 반인 반수. 면서 동시에 신이죠. 불의 신이에요. 불. 그리고 농사와 주물과 의료의 신이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복희는 또 나오죠. 왜냐하면 문자의 신이죠. 역의 신이죠. 그러니까 또 따로 나오는데 일단 용사와 화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조관이 나와요. 조관. 이 조관은 소호라고 들어봤어요? 금천이나 소호. 네. 라고 불리는 신인데 이건 바람신이에요. 풍신. 새가 바람 공중에서 날잖아. 그리고 발은 그러니까 얼굴하고 팔은 사람이고 몸통하고 꼬리는 새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가릉빈가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실은 조관은 오제 중에서도 가장 높아요. 삼황, 이게 선황, 지황, 인황 이렇게 보통 삼황설도 2개가 있고 오제설도 2개가 있어요. 더 그 이상이 있는데 흔히 2개로 그냥 이렇게 압축을 해요. 그러면 삼황은 선황, 지황, 인황이라고도 하고 우리 동이족은 환인, 환웅, 당군이라고 해요. 인황은 결국은 당군을 말해요. 그런데 인황하기 전에 일단 조관을 먼저 나왔으니 조관을 먼저 하면 조관은 금천 또는 소호라고도 불리우고 바람신이고 아까 말한 대로 사람 얼굴팔에 새의 몸통 꼬리를 가진 신이죠. 인간이고 새이죠. 그리고 이 조관의 의미는 우리의 그 청와대 문장이 봉황이잖아. 새의 의미. 네. 어제도 그 광덕사에 가니까 그 주차장 저쪽에 솥대가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 나무 장대 끝에 새를 이렇게 올려놔. 민속촌에 가도 새들이 쫙 있죠. 네. 사람의 얼굴 상상해가지고. 응. 네, 그거 같은 거야. 그 가름빈가가 그거야. 사람 얼굴에 팔, 그 다음에 새의 몸과 꼬리, 새 꼬리. 그래서 반신반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인황은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은 삼황의 마지막 황이긴 하지만 사실상은 산신이에요. 왜냐하면 단군이 산신이래요, 나중에. 지신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흘계신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인황은 사람의 어떤 동물의 모습을 가졌을 것 같아요? 웅녀 아시죠? 웅녀. 호랑이하고 곰하고 마늘 쑥 해가지고 호랑이는 그걸 못 견디지만 곰은 견뎌가지고 사람 돼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황의 반수는 곰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까 뭐 용도 나왔고 아니 뱀도 나왔고 소도 나왔고 새도 나왔는데 여기는 곰이에요. 그래서 신이면서 사람이면서 당군이죠. 그 다음에 짐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흘계신이에요. 한신이자 지신이죠. 지수화풍으로 말하면 여기 4대라고 나중에 4대가 또 나오는데 4가지 요소, 물질의 4가지 요소가 땅, 그러니까 흙, 물, 바람, 불이잖아요. 지수화풍. 이거를 하나씩 대변하고 있어요.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그러면 삼황오제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황 중에 하나가 나왔고 오제 중에는 3이 나왔죠. 이게 이제 나머지 둘은 그 뒤에 나와요. 요님금, 순님금이 나와요. 요제와 순제라고 해서. 오제 중에 나머지 둘은 뒤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내가 아까 2가지 설이 있다는데 화하족과 동의족이 서로 다른 설을 가지고 있는데 화하족은 복희하고 신동, 수호를 삼황이라고 봐요. 그리고 윤임금, 순임금, 황제, 전욱, 그 다음에 제곡 이렇게 따로따로 해갖고 오제를 또 말해요. 근데 이 천자문에 나와 있는 오제는 복희, 신농, 소호, 요순의 동이족의 오제설이에요.
이 화가족에는 황제라는 그 누르 황자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네들은 황제의 작품이다. 그러면 동이족의 상황은 아까 얘기했던 천황, 지황, 인황, 즉 환인, 환웅, 단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네 존재를 얘기한 건 단군과 복희와 신농과 소호죠. 근데 순서대로 말하면 단군 먼저, 그 다음에 소호, 그 다음에 복희, 신농 이렇게 순서가 돼요. 근데 왜 거꾸로 돼 있느냐? 아까 말한 대로 문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 삼왕오제의 선문을 여기서 잠깐 맛을 보고 나중에 사실 또 삼왕오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복습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길거든요, 이 얘기가. 근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왜냐면 그 다음에 또 조금씩 복습할 기회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또 다시 아동으로 돌아가서 비로소 시시세 그럴문 그자라 이에네 옷봉 옷의 치마상 시시세 그럴문 그자자 이에네 옷봉 옷의 치마상. 네, 옷이 나오고 치마가 나오고 난리 났네. 근데 그럴도 나오고 그럴이라는 말은 그냥 문장 이라는 글이란 뜻이죠. 하나의 완성된 글. 어, 그렇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어른식으로 신이제 문자내 복의상 시제 문자 내복의상. 네. 이거는 복희와 신동이 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복희가 먼저 한 게 시제 문자이고 신동이 한 게 내복의상이에요. 그러니까 시는 처음으로 창제했어요. 문자를. 근데 원래 문하고 자는 설문해자상으로는 문은 상형문자 같이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로 되어 있는 거고 자는 상형문자 같은 게 두 글자, 세 글자씩 이어진 걸 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나무 목자면은 문이고 숯불림자나 삼림 삼자나 이렇게 세 개나 두 개 붙은 거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걸 그냥 문자라고 하면 돼요. 어, 복희 씨가 처음으로 문자를 창제했고, 이어서, 내는 이어서라는 뜻이에요. 이어서, 어, 입힐 복자예요. 이건 동사예요. 입혔어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웃옷과 아래 옷을 입혔어요. 의는 웃옷이고, 상은 아래 옷이에요. 근데 보통은 치마가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치마상이라고 한 것 같아요. 웃옷과 아래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복희는 문자를 창제해서 주었고 역도 주었잖아요. 그 다음에 신농은 이어서 웃옷과 아래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기 때문에 신이 아닌 그냥 인간인 존재들에게 이렇게 해줬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희와 신농의 그, 그 업적을 처음 기립니다. 그래서 시하고 네, 제하고 복, 문자, 의상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드디어 동이족의 오제 중에 두 명이 나와요. 요제하고 순제. 자, 이것도 아동식으로 밀주자리 위 사양양 나라고 있을 유나라우 지그르도 당나라다. 밀주자리 사양양 하라고 유나라온 지글도 당나라라. 생각나는 대로 막 갖다 달아놓은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보면 밀주, 자리 위, 사양할 양, 나라국 이거는 이제 보통 명사 나라고 그다음에 있을 유자, 나라우 이건 우나라 우자라고 해야 맞아요. 원래도 그죠? 이거는 고유명사예요. 우나라라는 나라 이름이에요. 당나라라는 나라는 제대로 당나라라고 해놓고 위에는 그냥 나라라고 했어요. 되게 보기 굉장히 소홀했어요. 이 지은이가 손을 달릴 때.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질그릇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어른식으로 가면 금방 이해가 돼.
주의양국 유도다. 주의양국 유도당. 네. 먼저 유 밑줄 치고 도당 밑줄 쳐야 돼요. 유 도당이 전부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유는 유시라고 해서 순재 순임금의 태코예요. 태코가 뭐냐면은 그 지방에서 나온 사람. 나는 천안댁으로 불려요. 서울에 가면 천안에서 왔다 그래서 내 태코는 천안댁. 순임금은 유우라는 태코가 있었던 거예요. 유우씨라고도 불려요. 윤임금, 요제는 도당씨라고 불려요. 당이라는 지방의 태코예요. 그래서 이가 요는 순임금을 말하고 도당은 윤임금을 말해요. 근데 사실은 요가 먼저고 순이 나중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왜 바뀌었을까요? 문자 때문에. 앙이라는 거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우로 끝나는 유를 앞으로 올린 거죠. 여기서는 이제 왕위란 위는 자리인데 왕위를 말해요. 제위죠, 제위. 사실은 황 다음에 제,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공 이렇게 나가거든요, 밑으로. 그러니까 제위를 밀어주고 나라를 양보, 사양한 존재로는 순임금과 요임금이 있다. 그러니까 순제와 요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쟤는 요제 순제는 뭘로 유명하냐면 우리가 보통은 동양 그러면은 뭐 임금이면은 마다들 자기 핏줄을 잃은 사람한테 뭐 다 왕이 물려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안 그랬어요. 요임금은 자기 아들이 불민해가지고 미거해서 순임금한테 물려줬어요. 아들을 안 줬어요. 순도 마찬가지로 이유 씨도 자기 아들 미거해가지고 우한테 줬어요. 하나라에 나중에 자기 아들 제끼고. 그러니까 그 동양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구태의연한 인습적인 유교식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동양의 깊은 정치 철학이라든가 어떤 그런 윤리의 그 깊이를 모르는 거죠. 여기서 계위를 밀어주고 나라를 사양한 사람은 순제와 요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약간 대는 좀 아니지만 약간 서술식으로 돼 있어요. 추위, 양국. 얘는 유, 도당. 이게 서로 대가 되죠. 유, 도당. 그 다음에 추위, 양국. 이런 식으로 딱딱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죠. 네. 그 다음, 이제 여기서는 제가 끝나고 이제 왕으로 내려갑니다. 왕. 상황에서 오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아동식으로 가면 조상조 백성민 칠벌 허물죄 도로주 필발 나라 은끌을 당 조상조 백성민 칠벌 허물죄 두루주 필발 나라 은꿀탕. 네,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노는데 이게 사실은 주발은탕 이게 주나라하고 은나라의 이 왕 이름이 주나라 무왕의 이름이 달이에요. 그 다음에 은나라 탕왕은 그냥 탕이죠. 탕. 근데 그 앞에 보면 이제 사실은 조상이라는 말은 조문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뭐 그 하나하나 보면은 그 글자 하나하나 보면 나라 은은 틀린 거죠. 은나라 은으로 해야 되죠. 이거는 고유명사니까. 나라 국이 아니니까.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럼 이제 맥락을 이어볼까요? 주호민 벌죄 주발은탕 조민벌죄 주발은탕. 네. 자, 백성을 일일이 조문했어요. 그러니까 상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위문하거나 조문할 백성을 조문하고 죄인을 벌한 왕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죄인, 여기서 허물이 아니라 죄인이죠. 백성, 그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죄인이 되겠죠. 죄인을 치고, 그러니까 친 왕으로는 주나라 무왕과 은나라 탕왕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나라 무왕, 은나라 탕왕이 이제 왕으로서 제를 이어가는 거죠. 사왕 오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역사 시대에 첫 문을 열었다고 봐야 돼요.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증거가 있는 나라가 은나라 때부터거든요. 갑골문자. 은나라 때부터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왕으로 쳐가지고 이때는 백성들은 주문 위문하고 죄인들은 아주 이렇게 쳤죠. 벌했죠. 그래서 백성들을 조문하고 그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그 죄인들을 친 그런 아주 그 사폐귀정의 통치를 잘한 분들로는 주나라 무왕, 은나라 탕왕이었어요. 이렇게 여자. 그래서 지금 황제 왕들이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했느냐라는 게 이제 뒤에 그 나와요. 이들이 어떻게 덕치를 했는가라는 부분이 뒤에 설명이 나와요.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그 전에 먼저 한 글자씩 보면 안질좌 아침조 물을 문 길도 들이수 꼬들공 평화 평들장 안질좌 아침조 물을 문 길도 그리울 수견 깨하늘 공이에요? 그게 그렇게 나왔네. 평평할병 그럴장 그럴장 그렇게 나왔어? 네. 그렇다 치고 이거는 이게 이어야 되죠. 우리는 맥락을 알아야 돼. 사조문도 주고정장 사조문도 주공평장. 네, 이들은 보통 어떻게 했는가? 아침조가 아니라 조정이에요. 조정. 조정에 딱 앉아서 도를 물어요. 길을 묻는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게 기본이 이거다 이거예요. 조정에 앉아서 도를 물어요. 도가 우리가 갈 참길이 뭐냐. 그런데 그 어떤 자태로 앉아 있느냐면은 들이울 수는 소매 들이울 수예요. 소매를 이제 긴 거를 이렇게 들이워요. 그 다음에 꽂을공은 손을 꽂을공이에요. 소매 안에다가 소매통 안에다가 두 손을 꽂아요. 공수하는 거죠. 공수. 소매를 들이우고 두 손을 꽂고 공평하게 다스릴 장자예요. 이거는 그럴 장이 아니죠. 다스릴 장. 아주 공평하게 평은 다스렸다. 칼을 휘두르고 뭐 말이 많고 뭐 화를 내고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조정에 앉아서 도를 물어. 도를 물고 근데 그때 태도는 뭐냐? 손에 들이우고 공수한 채 예, 공평하게 그렇죠. 이렇게 공평하게 다스려졌다 이거예요. 그림이죠. 완전 그림이에요. 공자의 모습 옛날에 그런 모습이었다. 이게 신인의 정치죠. 성인의 정치. 그러니까 은나라 때. 되게- 역사 때 은나라 때. 맞아요. 은주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걸 조금 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그걸 또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읽어볼까요? 사랑의 길을 감을려 머리수 지나신 엎드릴 복되융 동족 이름강 사랑의 길을 유광을려 머리수 지나신 엎들복 대용 종족 이름 강. 막 되가 나오고 동족 이름 나오는데 되는 떼놈이죠. 떼놈. 떼놈이라는 말을 되라고 썼고 종족 이름 이거는 서방 종족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융이나 강이나 다 서방 오랑캐를 말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서방 오랑캐를 말하는 동쪽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동중심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맥락을 또 우리가 살펴야 돼요. 애유벼수신복윤강 애유여수신복윤강. 네, 아직까지도 암이네요. 암만. 좀 이따 엉엉 나올 텐데.
사람으로 길러요. 근데 이거를 여수라고 이렇게 이어야 돼요. 검은 머리. 검은 머리는 백성을 말해요. 관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머리죠. 백성, 만백성. 백성을 사람으로 길러요. 다스리고요, 길러.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서방 오랑캐들이, 융족, 강족들이, 그죠? 서방 오랑캐가 내가 신화되겠습니다 하고 항복해 왔다. 이런 뜻이에요. 신복. 신하로서 엎드렸어요. 항복, 이게 온 거죠. 그 뒤에 이제 온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또 워낙에 사람보다가 이렇게 그 양육 길었기 때문에 그 서방 오랑캐들이 다 그냥 다진해서 납작 엎드려 왔다. 구복해 왔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모습이 이렇다 이거예요. 뭘 하가까우리 한일몸즉 거느릴 솔손빈 돌아갈 귀 임금왕 손빈 돌아갈 귀 임금왕. 예, 여기 손빈은 손님빈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영빈과 영빈과 할 때 그 손님빈인데 여기서는 군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손하면 더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내가 손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시 맥락을 따져볼까요? 하일제 솔빈귀왕 하일체 솔빈 귀왕. 네, 아까 그 윤강 같은 서방 오랑캐들이 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먼 나라나 가까운 나라 이게 하일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아니라 먼 나라와 그 다음에 이 가까운 나라가 한 몸이 돼서 일체에는 한 몸 맞아요. 다 한 몸이 되겠다고 스스로 군대를 거느리고 홀빈 그러니까 자기네 그 서방 오랑캐들도 이제 소화 군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를 직접 자기네들이 다 데리고 더불어서 왕에게 귀순했다.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귀순했대. 왜냐하면 이쪽에서 너무 정치 잘하니까 그렇게 다 왔어요. 그냥 저절로. 그게 바로 애육 여수 신복 윤강의 이제 모습인 거죠. 서쪽 오랑캐들이 다 동쪽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이제 그렇게 오고 이 천하의 이 태평성대의 그 모습을 이제 거기 묘사를 해놓은 부분이에요. 울명세봉 이슬제나무수 흰백 망아지구 밥식 마당장 울명세봉 흰백 망아지구 밥식 마당장. 이것만 읽으면 전혀 뜻은 모르는데 일단 세봉은 보통 명사가 아니라 봉세봉이죠. 고유명사예요. 봉황의 봉자예요. 봉은 수컷이고 황은 암컷이잖아요. 봉쇄. 예. 그것만 바꾸면 이제 맥락을 이해하려면 명봉제수 백구식장 명봉제수 백구식장. 자, 이러한 이 태평성대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봉쇄가 아주 전설의 새인 이 봉쇄가 나무에 있어요. 어디 날아가지 않아요. 시상이 낙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지저귀면 있어요. 명봉. 그러니까 지저귀는 봉쇄가 나무에 있고 이 말이에요. 그냥 하얀 망아지가 흰색의 망아지가 망아지는 원래 엄청 뛰어다니잖아요. 돌아다니죠. 근데 이건 조용히 앉아서 마당에서 밥식은인데 이거는 명사가 아니라 밥 먹을 봉자예요. 그러니까 풀뜨들 밥 먹고 있어요. 마당에. 아무데도 안 가. 여기가 그냥 낙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봉쇄도 빨리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상에 나무에 그냥 있어요. 울면서. 하얀 그런 망아지가 아주 순백에 펄펄 뛰어다니는 망아지도 평화롭게 마당에서 불을 뜯고 있다. 이 모습이 황제 왕의 다스림의 이 모습이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구순한 거예요. 오랑캐들도 다 왔고 동물들도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의 정치의 모습, 그 평화로운 세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가죠. 조화, 이불, 비풀, 조나무, 흰이불레, 삐치급, 일만한 모방. 조화와 이불 비풀 조나무목 힘입을래 미칠금 일만만 모방. 모방은 네모방인가 알죠? 모두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조화, 뭐, 이불피, 풀초, 나무, 뭐, 흰이불로에 미칠급 일만만 다 말은 돼요. 근데 맥락상으로는 품사를 바꿔야 되죠, 당연히. 이거 볼까요? 하피, 조목괴, 그만방. 외금만방. 네. 화에는 덕화예요. 덕화. 덕으로 다스려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 덕화가 추목에, 풀과 나무에까지 입혀져요. 입혀져. 이 성인들의 그 황제, 왕의 덕화가 초목에까지 풀과 나무에 입혀지고, 그 다음에 이 힘입을 내는 이거는 명사로 신뢰예요, 신뢰. 믿음. 신뢰가 어디까지 미쳐요? 온 땅에, 온 만방에, 땅에 미쳐요. 땅에 다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도 아까 다 교화됐잖아요. 이제 식물, 그 다음에 온 땅에, 땅까지 다 미쳐요. 그 신뢰, 덕화와 신뢰, 그러니까 화와 뢰, 피와 급, 초목, 만방. 이렇게 해서 짝짝짝짝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기가 막힌 이 백구죠.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쫙 그려놨어요. 선대의 모습을. 근데 이러한 평화로운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이거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는 선비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된다. 수신이 나와요. 수신과 수심이 쿠렴구처럼 계속 나와요. 이렇게 수신과 수심을 해야 나중에 왕이 되고 제가 되고 또 황이 되고 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물 조금만 더 나가주세요. 여기서 먹는 건 조금 힘들지 않나요? 요즘 안 돼요. 마시는 것만. 선생님 수기는 내가 퇴임을 하고 나서 은퇴를 하고 나서 진짜 간절하게 느끼는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건망하게 살잖아요. 돈 벌고 올라가고 하느라고.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이 무시하고 이건 되게 고리타분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잖아. 도덕분자냐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게 기본이 안 되면은 다 무너진다라는 거를 나이 들면 잘 한해야 깊어져. 그래서 내가 손자말 옆에 또 자청력 509처럼 의자와 같이 쓰는지도 모르겠다. 수신을 계속 보게 되죠. 수신과 수신.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좀 들어가 볼까요? 아니 못해도 원래가 한 10장 하려고 했는데 10장까지는 다 못할 것 같아요. 10장? 몇 장까지? 20조까지? 네. 내가 생각은 예, 20조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21조까지도 했구나. 근데 오늘 다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합시다. 네. 자, 그러면 불개이 참음신 서로발 넉자 근대 다섯 오 항상상 몸신 서럽을 넉사근대 다섯오 항상상. 네. 털은 물론 털이죠, 털. 몸털, 헤어. 그죠? 그러니까 뭐 덕구이 뭐 다 되는데 이걸 이제 맥락으로 우리가 가니까 바로 해차신발 사대오보상
대차 신발 사대오삼. 여기서 개는 걷다라는 뜻이 물론 있지만 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 몸과 털은, 그러니까 나의 이 몸과 털은 사대와 오삼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이거죠.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사대하고 오삼을 이렇게 따로따로 놔야 돼요. 사대는 물질의 네 가지 요소죠. 지수화분. 그죠? 아까도 얘기했죠. 물, 불, 흙, 바람. 오상은 인의, 예, 지, 신이에요. 정신의 5가지 요소예요. 보통 우리가 유교적인 걸로만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도교, 불교에도 다 있는데 이 오상에서 인의, 예, 지, 신. 인의, 예, 지, 신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천자문에서는 세세하게 지는 빼요. 인의, 예, 신 이 4가지를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를 빼요. 왜 빼나? 근데 왜 빼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 결론은 못 내리지만 보통 우리가 공자의 측은지심, 그 다음에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게 인의 예지예요. 그래서 원래 사단이라 그래서 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에 지는 시비지심을 말해요.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거. 이거를 제꼈어요. 대신에 신을 넣었어요. 믿음. 신. 그래서 사실은 오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교적인 것을 아예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천자문에. 받기는 했으나 그 시시비비를 따진다는 거는 수인의 걸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양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시근해하고 불쌍해하는 거, 연민의정, 그 다음에 믿어주는 거 이 4가지를 오히려 더 많이 얘기해요. 나중에. 그러나 오상에서 분명히 정신의 이 5가지 요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몸과 털럭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물질은 이 4대요. 정신은 오상이다. 이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 털이 그러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털럭 이 자체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나중에 가면은 불교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도 하지만 물질과 정신은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몸을 형용하기 위해서는, 묘사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걸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발을 쓴 거고. 그러나 이것은 보이는 것만 갖고 된 게 아니다. 사대뿐만 아니라 사대로만 됐다라고 하는 게 물질과학을 맹종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상으로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2가지가 다 있다. 이런 거. 물질과 정신이, 몸과 마음이 다 있다. 그래서 투심, 투신이 하나예요. 같이 연결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모두가 있다는 이렇게 해석해놨잖아요. 이 몸에 털은 이게 모두가 있다. 이렇게 해서. 네. 근데 이거는 되게 이거는 뭐 어떻게 이거는 모두에게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 해석을 가지고 내가 고쳐보고 수정해서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정말 좀 빗나간 게 많아. 그래서 이거는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모두에게 있다. 뭐 털끝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오토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지금 보니까 혼자 중국어 쪽에 그 어떤 의미를 혹시 있지 않나라고 찾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닌 거죠. 그냥 이거 무시하고 이거를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키면 되겠어요. 근데 설명을 하다 보니 그냥 신발이라고 한 거죠. 우리 이거.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공정원공 오직유 칠구 기르야 어찌기 용감할감 벌회 상할상 길을 양 어찌기 용감을 감 벌회 상할상. 네, 이거의 그 천자문의 해설을 수도 없이 봤는데 전부 다
부모한테 효도하는 걸로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거 부모한테 효도하는 걸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내가 전체를 보고 또 보고 옆에서 계속 볼 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교식의 부모 효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이 내 몸 하나를 길러준 은혜를 말한 거야. 천지 만물이. 부모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공손히 쳐서 기른 것을 오직유가 아니라 생각할 때예요. 생각할 유자. 공손하게 이 한 몸을 쳐서 길렀다라는 말은 때로는 매질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단도 치고 이렇게 보호도 해주고 감싸기도 하고 이것을 쳐서 길렀다는 국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손하게 이 한 몸을 몸과 마음을 쳐서 기르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감히 용감하다는 게 아니라 감히라는 부사로 봐요. 어찌 감히 함부로 내 몸이라고 하고 훼손할 수 있겠는가. 헐고 상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럼 불효라서 그게 아니라 부모한테만이 아니라 이 몸을 있게 해준 모든 만물 만생에게 훼손은 안 될 짓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손하게 이 한 몸을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존재하게 한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공손히 생각해 볼 때 어찌 함부로 이 몸이라고 내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상하겠는가. 회상할 수 있겠는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소중히 해야 돼. 그래서 맨날 자중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네 한 몸에 우주를 담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불교식의 도교식의 생각이에요. 그게 담겨 있어. 천지가 양인 것처럼 부모도 양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천지 만물, 음양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천지 만물이 나를 그렇게도 되고. 낳고 길렀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 은혜를 얘기한 거지 단순히 내 이 생에 내 한 부모만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부모를 당연히 포함하죠. 네. 음. 엄청난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거. 네가 이 한 몸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천자문에 맞아. 그 다음에 오히려 남녀의 역할을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서 부모 자식은 나중에 나와요. 효도는. 대진여 삼월모 고들 경매울열 산해남 품받을요 제주제 어질량 대진여 삼월모 고들정 매울열 산해남 품받을요 제주제 어질량. 네. 좀 계집이라고 안 하죠 요즘엔 여자 또는 사내보는 남자라고 하면 되겠고 뭐 사모하고 곧구 맵구 본받고 제주 어질 다 이건 맞는데 자 이거를 조금 더 어른스럽게 볼까요? 여모모 고정열 남효제라 여모정열 남효대량. 네, 세계의 반인 여성을 먼저 얘기해요. 남녀의 역할인데 여자는 곧고 매운 거를 사모해야 돼요. 그걸 노력해야 되는 거죠. 곧고 매워야 돼. 맵자게 가야 돼. 매워야 돼. 그 다음에 남자는 오히려 재능하고 선량함, 어질다라는 말은 선량함, 착해야 돼. 오히려 요즘에 그 반대 같은. 그러니까 남자는 능력하고 선량함이 을 본받아야 되고 여자는 먼저 곧아야 되고 매워야 돼. 맵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매워. 그래서 이거를 현대 중국 여자 시인 중에 그 내가 좋아하는 슈팅이라는 사람은 이제 여자를 횃불로 상징해. 횃불. 횃불. 남자는 검과 창칼. 용감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능력을 10분 선량하게 발휘하는. 그리고 가서 막 싸워줘야지. 여자는 횃불을 들고 앞에 가. 집안에서도 그럼 여자가 맵고 곧아야 돼요. 여자가 딱 횃불을 들고 가는 거야. 남자는 그에 따라서 칼과 창을 들고 와서 나쁜 놈들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게 원래 그 남녀 요즘에 페미니즘 없으면은 뭐
소설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런 편이지만 정치도 요즘 페미니즘 없으면은 뭐 꼼짝 못하죠. 페미니즘이 앞서가는 건데 옛날에 이미 이랬다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나는 오더라고요. 음양이도 보면 여성의 이게 먼저가 오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자는 목기운하고 화기운을 해서 양기운으로 써야 되고 남자는 오히려, 금수 오히려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양기운을 가진 남자는 여성의 기운을 쓰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는 언제나 양이고 여자는 언제나 음이다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는 양이고 아들은 음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역할에서도 지금 그렇게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어떤 틀거리를 가지고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점점. 기운으로 역할에 따라. 찾아가는 그쵸? 그게 더 맞죠? 맞아. 그렇죠. 자, 일단 이 남녀 역할을 제일 먼저 이제 운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수신으로 들어갑니다. 알뜰지날과 반드시 빌고 질게 거들드 능얼능 말막 잊을망 알뜰지날과 빌질게 어들든 능알는 말막 잊을망 네. 에서는 알지 지날가 이거 지나가다 할 때 지날 맞죠. 반드시 빌고 질게 어들드 능알는 말막 하지 말 막이에요. 하지 마라 할 때 말막 잊을망 이거 다 말은 되는데 뜻은 잘 모르겠어요. 비가 빌게 듣는 망망 비가 빌게 듣는 막망 숫자를 바꿔요. 품사. 알지는 맞는데 지날과가 아니라 과오예요. 잘못. 명사. 품사는 명사죠. 과오를 알게 되면 반드시 고치고 그거죠. 그 다음에 얻을 죽은 맞는데 능할 능은 이것 또한 능력이에요. 능력을 얻었다. 내가 가졌다. 라고 하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 그러니까 지, 득, 과, 능, 필, 막, 개, 망 이건 다 품사로서 대꾸가 돼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가 막 품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씩 따로 놓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수심의 기본이죠. 과오를 알면, 허물을 알면 바로 고치고 반드시 고치고 일단 내가 어떤 탁월한 능력을 얻었다는 그거를 계속 견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거죠. 이게 수심의 기본이죠. 또 계속 나옵니다. 것들만 말씀남 저 피 짧을 단 아니니 믿으시 몸속이 긴장 것들만 말씀남 저피 짧을 단 아닐리 믿을시 몸기 길장 네, 몸기라 해도 되는데 이제 자기 이죠. 이것도 이제 것들만 다 되는데 우리가 이어야 되니까 나 한강 비단 미시기장 망강 피단 미시기장 네. 없을망 아닐미 이렇게 돼 있는데 하지 말미예요. 둘 다. do not 이런 뜻이에요. do not do. 뭘 하지 말아라 하냐면은 말할 담이죠. 이거는 품사가 동사예요. 말해요. 말해. 말이 많아. 피 상대 다른 사람이죠. 피 남 상대의 다는 단점이에요. 상대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 또 하지 말아라. 뭘? 자기 몸이죠. 자기의 장점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망미, 담시, 피기, 단장 이렇게 탁탁탁 돼 있죠. 이렇게 해야 수신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간단해요. 여기 신이 나와요. 신. 인의 예 지는 빠지고 인의 예는 나중에 나와요. 근데 신이 제일 먼저 나와요.
믿음의 중요성, 신뢰. 네. 그다음 갈까요? 믿으신 사신사 오를까 덮을보 그르기 하구달육 어려울 난 헤아릴량 믿으신 하여금 오를까 고 그르기 하고 달욕 어려울 난 헤아릴량. 네, 하여금 사로 돼 있는 것도 있네요. 어쨌든 이게 좀 다른데 하나하나는 뭐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맥락을 따라가야죠. 신사가 보기용난량 신사가 보기용남양. 믿음, 신뢰죠. 그 다음에 기는 그릇, 기량을 말해요. 근데 이건 다 명사이고 하게 하다, 하고자 하다 이렇게 사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신뢰는 가히 그러니까 모든 걸 덮을 수 있을 만큼 있어야 돼요. 신뢰. 그냥 요것만 내가 믿고 저건 안 믿고 이게 아니라 가복 모든 거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하게 해야 돼. 신뢰. 그 다음에 기량, 그릇은 헤아리기 어렵고 싶을 정도로 돼야 돼. 나의 그릇은 너무 커서 요거다 저거다 요만하다 조만하다라고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수심의 목표는 신뢰와 기량, 그릇 이거죠. 그래서 신하고 기, 사하고 요, 가복, 난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거를 다 덮을 만큼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릇은 그만큼 키워야 돼요. 누구도 나의 그릇됨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키워야 돼요. 보이지 않는 만큼. 여기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음.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제한적이고 내가 볼 때는 여기 해석을 한 사람이 자기가 한번 생각해보고 체계적으로 이거를 해서 쓴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막 갖다가 그냥 이게 맞을 것 같아. 이게 좀 마음에 들어. 이게 또 괜찮아 보여. 이래가지고 막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참고할 게 없다고는 말 안 하겠어요. 참고도 했어요. 나. 그러나 반 이상 무시해도 돼. 근데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이 세상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우리 친구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모든 걸 다 얘기해. 존재들을. 그래서 이 가복이라는 말이 다 덮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딱 있어가지고 그놈에게만 해당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로 와야 돼요. 이게 이 믿음은. 믿음을 오행으로 보면 그 토기운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가운데 중에서 지수화풍에 대해서 다 믿는 마음, 그 각자의. 그렇죠. 딱 가운데 중앙에 딱 자리 잡고. 네. 좋아요. 그것도 괜찮네요. 그러면 가운데 있어요. 중앙 딱 가운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특정 대상이 있어서 그놈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거예요. 동방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서방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그만큼 이 신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불교나 도교나 이런 데로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믿어져도 믿고 안 믿어져도 믿어가가는 그걸 덕신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가복이라는 말이 여기서 썼다고 봐요. 이 천자문 안에는 원각경이라든가 뭐 노자, 장자는 물론이고 불경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분적인 상식적인 그 생각으로 두들겨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거를 뛰어넘어. 아까 말한 대로 신뢰라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이라든가 합리라든가 그거를 규율이라든가 이런 걸 뛰어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적이다라는 얘기를 내가 맨 처음에 했었잖아요. 처음.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왜냐면 수신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후렴처럼 나와. 근데 막 모든 것을 다 그냥 뭐 말하자면 여기서 수신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갈고 닦아야 하는 그것이 아닌 잘못되어지는 거라든지 실수라든지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든지 의롭지 못한 거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는 계속하고 당연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식이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응징하는 건 해야 돼. 그건 나와요. 뒤에 응징하는 것도 나와요.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껴안아라, 보듬어라라는 말이죠. 결과적.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거를 그러니까 농담이나 그냥 하는 말로 이빨 낸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그래서 진짜 도를 이룬 사람은 살려도 법이고 죽여도 사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살려도 죽여도 다 사랑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을 그 순간 맞았을 때 그 존재에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다 사람만 있어야 되는, 사람만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의미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쉽지 않아. 네, 너무 아직까지도 이해 못하고 있어. 너무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되겠다. 이게 말량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시는 쉽지 않아요. 사실 지금 잘 얘기하는 여기까지 지금 이제 수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한 묵자하고 시경의 이야기가 나와요. 묵자하고 시경 이제 그 전형적으로 이 수신을 잘한 사람들의 예가 나와. 나중에 맹자도 나오고 막 나와. 허행도 나오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응. 진짜? 아, 그럼 봐요. 자기 그릇. 그러니까 이게 생물이라는 거죠. 근데 또 여자하고 그런 게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또 눈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해석이 또 더 달라지니까 보다 더 풍요로워지죠. 그리고 재밌어. 안녕. 말씀 좀 해주세요. 교수님께 네, 인사 안녕하세요. 나눠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주 예쁘게 나오네요. 원래 예쁘니까. 원래 예쁘다 그랬더니 엄청 좋아해. 너무 귀엽다. 예쁘대요. 알고 있어요. 눈자는 울었다라고 하는 노을 김영옥의 책을 보니까 대기만성이라는 걸 새롭게 해석했어요. 대기만성을 보통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얘기만서. 고생을 많이 하고 진짜 고생 많이 했고 맞아. 큰 그릇은 천천히 아주 늦게 이루어진다.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만성인데 김용옥 도을은 있죠. 재밌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생각만은 아니다. 그래요. 이 도을 김용옥이 은근히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자랑을 많이 했는데 할아버지가 그 고전을 아주 해박하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설명한 것. 근데 그 당시에는 할아버지가 가도 넘어갔어. 이렇게 생각했대. 오버했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그거를 안 받아들였대. 그 해석을. 근데 교수님께서 노자로 살아가는 맛? 아니, 노자로 살아가는. 네, 노자로 살아가는 맛 책을 쓰셨거든요. 그때 우리 함께 공부할 때는 교수님 그때 읽었던 기억은 큰 그릇은 너무나 커서 사방에 모서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그릇이 이루어진 것이 보이지 않는다. 예, 그렇게 거기서 했네. 예.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다 이거예요. 너무 큰 그릇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더라고.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 근데 나도 비슷하게 했구나. 그럴 수 그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늦게 이루어져서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니 그게 볼 요새 수가 왜 없는 안 보인다는 그 맥락하고 비슷한 것 비슷해. 같아요. 네. 그거를 자기가 그 할아버지의 그걸 받아들인 이유는 나름대로 그 맥락을 보니까 그게 맞고. 근데 위아래 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니 딱 그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바뀌는 됐어. 자기들은 막 어떻게 더 쉬어요? 아니면 공부 들어가요? 오늘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음, 이거를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사실은 이제 문자 시경 해가지고 이제 노자 이렇게 막 들어가요. 네. 그래서 무거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그냥 뒤풀이 비슷하게 네. 토론 같이 음, 아니면 뭐 질의응답 이런 음. 것도 좋고 네.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 좀 더 나가고. 좀 더 네, 나가고 오늘은 그러면 자유 토의 시간 좀 더 가지도록 할게요. 네. 뭐 주면서 질문하셔도 되고. 남쌤 질문 있으신가요?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우리 퀴즈 낼까? 선생님도 지금 첫 번째 아니었어요. 처음 듣는 거? 유일한 때는 처음이에요. 근데 아까 느낀 건데 작년에 하셨 때랑 지금하고 좀 달라요. 훨씬 유려하세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설명 같은 것들이 지금 이런 부분도 그때는 이런 해석도 있고 이런 해석도 있다. 반반 입장이셨으면 아까 들으면서 느낀 건데 지금은 되게 이렇게 정리가 돼서 훨씬 있게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반복하면서 드시는 스스로도 정리가 돼서 조금 더 정리가 네, 돼요. 네. 지금이 더 좀 유연하고 부드럽게 느껴져요. 보람이 있네요. 제가 오전에는 늘 이 천자문하고 노자를 가지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행스님 법문 이거를 듣거나 또 영어로 보거나 또 중국어를 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전공이 제가 중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 한자, 그다음에 부전공이 영어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또 놓을 수가 없고 네, 그렇게 오전은 혼자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공부해요. 아니, 나 지금 하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기 뭐 웹툰 만드는 거, 쌍용돔에서 웹툰을 만들어요. 마을 기사 이야기가. 근데 거기에 효자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저는 이제 한자 배웠고, 선생님은 한자 안 배운 세대일 수도 있어. 아니야, 뭐, 선생님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석을 보면서 전 아는 글자로 해서 쭉 그냥 좀 읽었더니 또 같이 하는 어르신들도 오히려 아니 그걸 읽어 이러면서 또 놀라시는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하나의 그 효자가 이렇게 단지에서 어머니 살리고 그런 게 실제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로 만드는데 그 비문을 좀 정확하게 해석하고 싶은데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해석되는 부분만 가지고서 이야기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교수님께서 감수해 주시면 되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워낙에 비석에 쓰인 그런 맞아요. 그게 서체가 아니 복잡하고. 서체는 아니에요. 서체는 그냥 괜찮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왜 근데 그 한자 잘 아는 분도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쓰는 맞아. 말투 그런 거를 알아야 정확하게 알 그게 수가 뭐냐면 있어서 이두예요. 이두. 그래가지고 모르는 게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뭐라 그럴까 가차라는 말도 들어보고 이두, 향차 이런 거 들어봤죠?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조선시대 말기에 이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전들이 쓰는 이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나 선비들이 쓰는 그런 어투가 또 따로 있고 그들이 즐겨 쓰는 그 약간 유행어 같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맞아요.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거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문헌을 영어에서 이제 번역하시는 분인데 음, 그 당시에 말하자면 유행하던 문투 같은 거나 뭐 관직 이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르는 거 있다고. 맞아. 간직 이름도 얼마나 많고 맞아요. 잘 바뀌는지 그런 걸 정확히 해서 네. 완전히 그 부분을 내용을 쓰는데 음. 딱 뭐 핵심 뭐 어디 고향이고 몇 년도에 벼슬하고 이런 거는 해석이 되는데 진짜 그 막 세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북한에서는 이제 한자식의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뭐 중핵적이다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북한에서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젊은 애들이 SNS나 이런 데서 쓰는 말을 썼다고 봐요. 그러면은 20년 후에 사람들이 알아보겠느냐. 제가 어떤 교육을 한자를 가지고. 요즘 젊은 대학교 그 학교영화 응, 했는데 응, 나대에서 이제 회사에서 많은 장사할 분들이 있고 나대 기준들이 같은데 한 학기를 수사할 것 같은데 거의 정말 어떤 거는 한 12번을 해도 못 맞추는 게 너무 많은데 거기 그 문제 출제한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 세대가 좀 지나면 서로 대화가 안 통해서 대화가 안 못하겠다 통해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모르는 거 많잖아. 그러니까 MZ 세대라든가 뭐 X 세대라든가 밀리언 세대라든가. 요즘에 그런 거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면 따라가야 돼. 그것도 자주 검색해야 된다니까. 너무 맞아. 빨리빨리 많이 나와. 네, 맞아요. 너무 많이 바뀌고 그리고 또 기억력도 잘 없어가지고 조그맣게 검색해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이 나오면 맨날 잊어버려. 네, 연극 쓸때 그 샀을 때 진짜 진짜 그래, 진짜. 꽤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치매인가 난 어떨지 맞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그러니까 어느 날 집에 설마. 갈 때 길이 생각 안 나는 거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아니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망증이 좀 어. 심한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길에서 내가 어디로 갈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너무 무서워서 밖에 나갈 때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이런 거 명확히가 너무 핸드폰에 아예 딱 켜놓고보다는 몇 살인데? 근데 정도? 그래서 취미가 나이가 없다. 맞아요. 요즘에는 50대에도 흔히 와. 아무튼 나는 오늘은 할 수가 없는데 안 그랬어. 그 서진 그냥 지난주에 몸이 안 나. 나 오늘이 너무 더운 거야. 나 지난주에 지금 너무 더운 거 아니야? 아니 실제로 아니 남자같은 혹시 오늘은 혹시 20도 쪽으로 내려왔어. 안 20대. 돼. 나 오늘 그 제일 더운 한자대 여기 27도 남산에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때가 너무 너무 힘들어서 더웠나 봐. 그래. 너무 지쳐. 지금 아주 좋아. 문도 안 열려있어서 비교가 안 돼. 뜨거운데 선풍기에서 근데 개별적인 약간 그 땡땡이 도이에였어. 그래서 아니 지난주에 그때 나는 괜찮았거든. 근데 선생님이 너무 덥다고 해서 왜 그런 거 그랬는데 선생님이 내가 여기서 찜찜 쪽에 얘기하느라고 그래가 한 시간을 나도 그렇지, 그랬거든. 그렇지. 내가 느끼기에도 지난주보다는 오늘이 훨씬 시원한 거. 지난주에 좀 느낀 거. 나만 그랬는데 저는 지난주에는 오히려 괜찮았어? 집에서 와서 괜찮았거든요. 그때 좀 편안했고 나는 걸어서 막 와가지고 덥기도 했고. 근데 오늘은 걸어오는데 바람도 불고 걸을만 해요. 나 걷는 걸 좋아하거든. 어제도 사실은 광덕사 가가지고 광덕사가 선덕여왕 때 처음 그 다장일상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물론 그때 당시에 건물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그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나는 선덕여왕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가끔 가는데 버스를 한번 놓치고 이렇게 주차장 위를 보니까 무슨 신도비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봤어요. 그 신도비를. 그랬더니 그 호두나무 씨를 가지고 온 사람의 그 공덕을 기린 비더라고요. 그분 원래 신도비가 뭔지는 알죠? 그 임금이나 아니면 종 2품인가 3품 이상의 버스라치가 죽으면 그 무덤 동남쪽에다가 세워놓은 공덕비예요. 그러니까 비석인데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죽을 때 세워놓은 비석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생의 어떤 그런 업적들을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다 새겨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한자도 내가 이해 못하는 것도 있더라고. 거기. 그러니까 그
그 당시에 쓰던 그런 유행어적인 어떤 이두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나나 음. 생각 없어. 너무 음. 그래서 어. 이상하다. 근데 이상하게 멀쩡한데 오늘 나 아침에 얘기를 듣더라고. 아침에 근데 너무 가을이 코앞이 은행나무가 네. 여자색으로 이제 변했더라고요. 진짜? 어제 제가 오면 갔다가 이제 오면서 보니까 좀 초록이 나무가 쭉 있고 그리고 이제 여자색으로 많이 그러면 거기 현충사에 두부로 암수 그 은행나무가 아주 멋있게 노랗게 변하겠네. 은행도 머지 쫙 않았죠. 머지 않았어요. 어제 건덕사 그쪽에도 호두가 쭉 호두 많이 폈어요. 건덕사는 좀 특이한 게 로사나 괴불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불상을 조성해 놓은 게 아니라 비로사나 불을 조성해 놓은 게 아니라 탱화, 괴불, 그러니까 탱화를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벽에다, 중앙 벽에다. 배우선이 불쌍. 아니 아니, 그러니까 비로사나 전에 대웅전에는 물론 석가모니 그게 있죠. 미륵 연등불, 석가모니불, 미륵불 이렇게 있고. 근데 광덕사에 언제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광덕사 옆에 안양암이라고 있어요. 암자. 안양암이라고 있는데 비구니 스님들이 있어요. 원래 암자는 비구니 스님들이 그러니까 여승들이 있는 곳이고 산은 이제 그 비구 스님들이 있는 것인데 그 안양암이 어제 처음 가봤는데 그럼 이렇게 옆으로만 갔다가 그냥 저기 광덕사로 빠졌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빠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한번 일부러 문을 근데 되게 막 환영회에 문을 열어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양암이 약간 부끄러워하는지 문을 조금만 열어놨는데 이제 골로 쏙 들어가 봤더니 극락전이 있더라고요. 극락전. 아미타불을 모신다는. 석가모니 불을 모시지 않고 아미타불을 모셔. 그래서 그것도 보고 지장보살 동상도 있고 지장보살. 거기서 대박 안 좋아요. 아주.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 광덕사 다원에 찻집인데 다원 좋아요. 입구에 거기 되게 분위기 광덕사 안으로 안에 있어요. 안에 들어가기 직전인가 보다. 바로 옆쪽에 있어요. 옆쪽에요. 1층은 들어가 이쪽에 있어요. 근데 계곡이 흐르는데 되게 분위기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가을에 가면 너무 차 한 잔에 열. 보면 너무 풍경이 예뻐서 너무 가족들하고 좋아. 갔다가 많이 그리고 100년 그러니까 흰 연꽃 있는 그 연못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꽃은 다 지고 연밥만 이렇게 덩그러니까. 그게 연못이 어디에 있지? 그게 그러니까 광덕사 들어가는 입구에 그러니까 버스 주차장 있죠. 뭐 네. 그냥 일반 수용차 주차장에서 이렇게 좁은 길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가다가 왼쪽 편. 강덕사 옆에 또 절 있잖아요. 그게 안양암. 그게 안양암 들어가기 전. 네. 근데 가깝고 그다음에 버스로 가기도 편해요. 오히려 차 가지고 가면 거기 들어가는 길목이 되게 그리고 밑에서 비좁아. 내리면 너무 많아요. 막 나무가 우거지고 그러면 버스하고 같이 교행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승용차가. 그러니까 버스를 타세요. 별로 오래 가지도 않아요. 너무 좋아.